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보수 국민들이 절망했었죠. 두 번째로 보수가 뽑았던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너지나 싶어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절망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계엄 사태 이후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한 달 정도를 되돌아봤었을 때는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구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더라도 물론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2배 정도 우리가 밀리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한 10% 가까이나 빠지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몰리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가 조금 넘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 이거를 봤었을 때 8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나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민주당 쪽에서 추산의 보고로도 한 5만 명 정도 추산을 해가지고 5만 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그렇죠? 실제로 17,000명 모였던 거를 30만 명 모였다라고 뻥튀기 했던 애들이 얘네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들이 추산해가지고 5만 명 모였다라고 한다면 30배 정도를 갖다가 뻥튀기한 결과가 5만 명이다.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의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좋은 표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DJ 정부 당시에도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뭐 중진을 다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정무 감각이 됐거나 유연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거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맞받아칠 거는 맞받아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정국을 다시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급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데드라인 뭐 이런 소리라고 앉아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은 그냥 데드라인이 아니라 데드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그 데드라인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고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 찌제명의 운명이 민주당의 운명인 것인데 찌제명의 운명은 2월 달에 데드라인으로 결정이 되고 2차 데드라인은 6월 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차, 1차만 일단 딱 지나더라도 이재명의 사망률은 한 80%에서 90% 사이가 되는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100%를 향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간은 우리 편인 것이죠.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헌법적인 근거나 법적인 근거 어디를 보든지 간에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8년 전에 지들이 떠벌렸던 이야기를 주워 담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진짜 갸륵할 뿐인데요. 특히나 보수의 어머니 요즘 그 추미애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그 이렇게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파워 자체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 보수의 어머니로 자리 잡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가 빠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가 다 뽑힌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헌재 기준으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봐야 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수반인 것이지 국가 원수는 아니다. 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엄연히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가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권한 같은 경우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갖지 못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갖게 된다.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갖는 권한은 무엇이 있냐? 제2요구권 같은 게 있습니다. 제2요구권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거부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안 같은 게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뭐냐? 헌법재판관과 같은 헌법기관, 그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가지고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이 권한 대행을 갖다가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탄핵 정정수가 몇 명이 필요하다? 200명 넘게 필요하다. 201명은 있어야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 대행을 탄핵시킬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입장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축소가 되어 있다,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누구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특히나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네 명 가운데 추미애랑 박범계 같은 경우는 둘 다 뭐까지 했던 사람들이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자료와 한 가지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당시 이제 그 권한 대행이 황교안이었죠. 신이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박범계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권한 대행,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한다. 탄핵 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박주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냐?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까? 8년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헌법기관에 관련된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대행한테 없다.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 그 정도로서 권한이 줄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박범계랑 박주민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입도 뻥끗합니까? 못하죠. 어느 정도의 뻔뻔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보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죠. 추미애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까 전에 8년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추미애 뭐라고 하냐? 8년 전과 상황이 다르대.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자기 말을 인용해가지고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고 헌정질서 문란 상태를 계속 이끌겠다라고 하는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말하는 말투나 이런 어떤 그 언어 자체가 약간 좀 북조선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갖다가 곡해했다. 자기 말을 갖다가 선동도 욕으로 쓰고 있고 지금 그렇게 후보 자체를 임명하는 걸 막는 건 내란 후속의 선동이다. 지가 뭐 선동하고 있는 것인데 근거라도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박한철 당시 이제 그 헌재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본인이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행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얘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오는 3명의 사람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명은 권한대행의 임무다.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났던 시점이고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얘기가 다 구락이긴 한데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했던 몫이고 이번에 오는 3명 같은 경우는 국회가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인데 도대체가 헌법 어디를 찾아봐야 도대체가 헌법재판소법 어디를 찾아봐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는 것이고 추천한 사람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니 미애야?
에미추 어디를 읽어봐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추천을 했건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했건 국회가 추천을 했건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은 조금 뭐가 다르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은 조금 다르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조금 다르고 그런 게 어딨냐고 미애야.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단다. 그리고 팩트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애당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했던 게 맞지만 지금 오는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박한철 소장은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애가 지금 그것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오는 세 사람, 들어오는 세 사람이 국회가 추천한 것인데 당시에도 그러면 뭐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는가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애는 지금 엉뚱하게 비교를 하는 거 일부러 선동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추천했던 사람이냐?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미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추천했던 사람은 나가는 사람이었지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연구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 필요하다?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 201명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회 운영위, 수석 운영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못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따질 것 따지고 우리가 반박할 건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거에 대한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게 될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꿋꿋이 버티고 꿋꿋이 맞받아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